안녕하세요. 현재주의자입니다. 오늘 장도 참 그저 그랬죠. 지금은 뜨뜨미지근한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카카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했죠. 다시 급락하긴 했지만요.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은 우상향이라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신입니다. 리테일 세일 잘리스 클레임이 데이터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미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 시티랑 뭐 뱅크업 같은 회사들이 어닝을 발표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또 다우존스랑 S&P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겠죠. 러시안 에셋, 이 이스탄불 약간 삐걱거리고 있다네요. 이게 샌크션, 저 단어는 참 멋있어요. sanction. 근데 뜻은 좀 그렇습니다. 제재라는 겁니다. 제재.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루블, 러시아 지폐죠. 러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야 뭐 우리랑 좀 관계는 없죠. 오일이 스테디하다, 좀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인벤토리 데이터는 좋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오펙 시장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오일의 상승세는 좀 제한되고 있어요. 60불 정도 하니까 뭐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도 오일은 좀 지켜보시죠. 저는 일단은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오일 레버리지를 청산했죠. 자, S&P 500이랑 다우가 히트 레코드 하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닝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리테일 세일이 강한 것도 이유라고 하네요. 자, 내신입니다. 하늘이 기준금리 0.5% 동결했답니다. 완화 기조 전환이 이르다. 뭐 그렇죠. 지금 미국도 현재 동결을 했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릴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는 선진국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이 그 신흥국으로 오겠죠. 이주열 총재가 비트코인 투자 경고를 했답니다. 내재 가치 없는 투기 자산. 뭐 계속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이주열 총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정책 당국자가 지금 비트코인을 옹호할 수는 없었겠죠. 뭐 비판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열 총재는 비트코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뭐 거래세 매기는 거겠죠. 지금 왜 내재 가치 없는 투기 자산에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 주가 7% 오른 날 김범수 주식 5천억 매각했다. 김범수 의장이 오늘 주식을 5천억치 매각했답니다. 기부를 위해서 매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올해 상반기 중 재단을 설립하는 등 기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는 개인 용도로 활용된다. 일부 뭐 기부를 30%하고 70% 개인으로 쓰면 뭐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무튼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큼 급등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오늘 꼭지에 사신 분들은 한동안 고생하실 겁니다. 바이든과 회의 이틀 만에 TSMC 중국과 거래 끊었다. TSMC가 이제 반중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주린이 맞춤형 MTS 토스 증권 오픈 한 달 만에 100만 계좌 돌파했다. 이건 약간 광고성으로 넣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토스 증권한테 뭐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뭐 토스 증권이 뭐 저한테 광고를 주겠습니까?만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토스 증권 계좌를 파면 주식을 한 주 줍니다. 이게 랜덤이에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더라고요. 주식 한 주를 주기 때문에 뭐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나쁘지 않다. 뭐 굳이 뭐 주식을 안 사더라도 또 토스 증권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간단하게. 자, 경제 지표입니다.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좋게 나왔죠. 이건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던 게 그대로 맞는 겁니다. 실업상 청구 건수도 줄었어요. 실업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이거는 미국의 재고 자산이 그 역대 최저를 찍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진단을 했죠. 그때 지표를 보면서 제조업이 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은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소매 판매도 늘어났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내일 GDP year over year 데이터가 나오니까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죠. 자, ICT 수출입 동향 뭐 10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잘 팔리니까. 미일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그 외의 이슈는 없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시장입니다. 지금 상승 시장이에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전고점까지 단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봉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상승하는 거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항상 장초에는 또 꺾어버려요. 저는 이런 시장을 지켜봤을 때 예전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거는 하락할 만한 액션은 아닙니다. 액션은 아니에요. 카카오 액면 분할이 오는 활용 점정을 찍었죠. 자, 그리고 저희 따뜻한 현자님께서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포스트잇으로. 예, 선생님 아침마다 감사히 듣고 있지만 주말은 패스. 건강 가져야, 돈도 가져야. 예, 정말 기분이 좋은 메시지죠. 제 모니터 밑에 붙여놨습니다. 아무튼 보면 제가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 막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경제 시황을 전달 드리고 막 단기 급등주 이런 거를 매매하는 방법 뭐 다음에 급등할 종목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들 잘 알죠. 저도 뭐 맞건 틀리건 뭐 다음에 떡상할 종목은 이러면서 막 차트 막 그으면서 이게 뭐 양음양이니 뭐 헤드 숄더니 이렇게 그리면서 막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모이신 현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만 봐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죠.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발언한 걸 지킨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추세 상단까지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추세 상단 뚫었죠. 이렇게 뚫었다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는 지켰다. 예, 이건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거고 카카오가 제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상승은 네이버랑 비슷하게 할 것이라 여겨졌고 거기다가 카카오 그 페이라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공룡들이 대기하고 있죠. 예,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보세요. 일단 추세 상단까지 왔죠. 거기다 액면 분할했죠. 거래량 터졌죠. 개인 투자 들어왔죠. 이때까지 외국인이 매수했죠. 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예, 높은 확률로 외국인이 털고 나가면서 조금 괴롭힐 겁니다. 주가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예, 투심이 좋으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요런 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카카오 모멘텀 예, 여러분들만큼 압니다. 되게 지금 반대하실 분들만큼 저도 압니다. 어차피 우리는 외부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저 같은 경우도 증권사 리포트는 다 봤죠. 다 봤는데 그런 모멘텀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는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전 여기서부터 상승한다고 봤기 때문에 카카오의 모멘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꼬일 겁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이 물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파는 게 투매가 발생해버리면 기존 투자자들까지 투매를 해버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수익이니까 아 이제는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예, 여기서 투매를 하기 시작하면 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를 가정하고 봐야 됩니다. 자, 갭을 메운다라는 개념이 있죠. 오늘 왜냐하면 카카오가 그 갭이 발생했어요. 그 공격형 갭이 발생했죠. 거기다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갭을 메운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갭을 메우면 높은 확률로 저는 물량 떠넘기기로 추정합니다. 이건 한번 보시죠.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이때까지 본 결과입니다. 자, 갭을 메우고 상승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갭을 메우고 상승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갭 상승을 이렇게 쭉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갭을 메우고 이렇게 상승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럼 뭐 갭을 다 메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갭을 메우고 상승한다는 게 거의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이 존재하는 시장에 더군다나 이런 큰 주체들이 좌지우지하는 카카오라는 종목에서 갭을 메우는 액션을 보인다? 네. 그러면 왜 갭을 메울까요? 아,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했던 거 보이네요. 그때 제가 미수를 최대로 일으켜서 짭짤하게 먹고 나갔죠. 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이만큼 올랐는데. 예. 아무튼 뭐 지금 갭이 발생했는데요. 자, 그러면 갭을 메운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윗꼬리 좀 먹겠죠. 윗꼬리 좀 먹다가 갭을 메웁니다. 이렇게 갭을 메우고 뭐 와리가리 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뻔한 패턴으로 상승한다? 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와, 너무 이거 생각대로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저는 갭을 메우고 출발한다고 할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대로 상승 쭉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카카오에 나는 카카오의 모멘텀이 좋아서 장기 투자하는 거야. 이 유튜버 양반아, 너 모르면 좀 가만히나 좀 있어. 이러면 왜 하필 여기서 장투를 하나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럼 차라리 갭을 메울 때 사면 됩니다. 예, 갭을 메울 때 사면 되잖아. 장투할 거면 갭을 메우고 간다. 그럼 여기 사면 되는 건데 구태여 여기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없다는 거죠. 기다릴 거면 여기까지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좀 한동안 지켜봐. 어차피 장투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뭐 지금 급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해보고 조금 뒤로 물러서서 카카오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최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1, 2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자, 본격 실적 장세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데 코로나 회복 국면인 거죠. 코로나로 타격받은 업종들이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좀 좋지는 않아요. 예, 대선이 좀 다가오고 있긴 하죠.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 민스키 모델 아시죠? 예,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된다는 흐름입니다. 이게 배트맨 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아무튼 그 무언가 모멘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주식도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절망 구간이 있었어요. 코로나죠. 코로나 절망이 있고 회복이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수렴한다는 모델이에요. 절망이 지나갔습니다. 정상화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올라가는 거죠. 야, 코로나 회복되나 보다. 다시 여기서 그릴게요. 이렇게 했다가 예. 야, 코로나 회복되나 보다. 제가 루트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루트가 이거잖아요. 예. 루트 반등을 할 거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예.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뚫은 상태고 기대와 열광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기대와 열광 사이에 있고 여기서 이제 탐욕 구간이 발생할 거예요. 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우상향 하다가 갑자기 탑쪽이 발생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리기에는 추세가 너무 아깝잖아요.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탐욕이 올 겁니다. 탐욕이 오면 이렇게 쌍봉을 찍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털고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요. 그 공포가 발생하겠죠? 투매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이 기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경제위기는. 그래서 이 상승세와 뭐 박스피 같은 게 10년을 갈 수 있습니다. 10년 내에 이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큰 악재가 없는 한.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만큼 세상을 뒤바꿀 만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죠. 자, 남양유업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약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 코로나 제약사는 코로나 관련주에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한다고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은 저는 이건 진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서포트의 비중을 축소한 거예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다고 제가 알서포트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발생한 상승이 오히려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 코로나 제약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알서포트는 언젠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계속 지켜볼 거예요. 신풍제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루거 글란스라고 하죠. 잠깐 쳐다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샀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중요한 건 아니지. 단타를 좀 치다가 단타 신풍제약은 손해본 적이 없죠. 이렇게 두 번이나 단타 치고 여기서 장기이동 평균선 매매법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 버렸죠.
이건 확실히 신풍제약이란 모멘텀이 좀 센 겁니다. 자, 신풍제약이 무슨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을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뭐죠? 예, 피라맥스죠. 피라맥스. 피라맥스가 뭐죠? 예,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에 효험이 있다. 임상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현재 추세에서 최대 박스권 형성이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선이 생겼죠. 박스권입니다. 여기서 쌍봉을 찍고 내려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스키 모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어떤가요? 이렇죠. 그러면 끝났나? 환인가? 아니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스키 모델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최소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해도 민스키 모델의 공포 구간이 지나갔다고 해도 아마도 요 형성한 매물대에서 박스권을 가질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최대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신풍제약이 무슨 모멘텀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시젠이랑 다릅니다. 시젠이랑 달라요. 시젠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애들이에요. 시젠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무언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풍제약은 아직 실적을 발생시킨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 해볼 만한 게 없어요. 뭐 주식을 팔긴 했죠, 회사에서. 예.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좀 경계하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SV 인베스트먼트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손해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국 F&B의 하락세가 좀 범상치 않은데요. 반등할 때 털고 나오겠습니다. 자, 간만에 말씀드리는 저기 계속 붙어있던 베트남 레버리지가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저 몰랐어요. 거의 안 보고 있었는데 신고가를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발바닥 각질이 뭔지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 딸에게. 딸아, 내가 각질 하나만 줄게. 이러면서 요걸 주려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죠. 베트남이 뭐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죠.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뭐 딱히 뭐 괄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고요. 코스피 뭐 상승했고 코스닥이 오늘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에도 뜨뜻미지근하고요. 현재 야간 선물은 상승 중입니다. 미증시가 좋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개인이 좀 샀네요. 근데 이놈의 연기금은 진짜 오늘 카카오 엄청나게 팔았겠죠. 예, 카카오 매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아마 엄청나게 팔았을 거다. 기관 자체가 팔고 있었으니까. 금융투자는 또 약간은 뜨뜻미지근하긴 하네요. 예, 엄청나게 팔았다. 이 진짜 연기금 얘는 어떻게 욕을 해야지 내가 찰지게 할 수 있을까? 자, 추세는 나쁘지 않았네요. 시장, 두 시장 모두. 여기서 바닥 잡고, 여기 바닥 잡았을 때 9점을 긋고, 보관법을 쓰면, 약간은 그냥 요 선을 지키는 매매를 한 거죠. 여기서 결국엔 떨어지는. 참 신기하죠. 왜냐면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떠나서 실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움직임하고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계속.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탁금 좀 줄고 있지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양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 신용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수치에서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언들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해만 좀 조정을 보였고 괜찮네요. 채권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5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채권으로 흔들었던 그 온갖 악재들은 허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금리 이슈는 절대 하락시킬 수 없다. 이건 현재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 당한 겁니다. 달러 강세, 금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항상 늦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붉은 보내시고요. 전 내일 석식이 있습니다. 석식이 있어서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일은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